안녕하세요. 정치학개론 제10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0강은 마지막 강의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강의를 세 가지의 세션으로 구성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정치 문화에 관해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두 번째 세션에서는 정치 이념, 곧 이데올로기에 관해서 여러분과 생각해 보기로 하고요. 마지막 세 번째 세션은 말 그대로 종강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10개의 강의를 통해서 논의해온 바를 간단히 정리해보는 그런 세션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정치 문화입니다. 영어로 이제 political culture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치 문화라는 말은 참 모호합니다. 쓰는 사람에 따라서 그것이 지칭하는 바가 다 다르지요. 그래서 오늘은 정치학에 있어서 정치 문화란 명백하게 무엇인가를 지칭하는 그런 용어이기 때문에 정치 문화의 정치학적 정의에 대해서 우선 여러분과 이야기하고 뒤이어 정치 문화의 유형 그리고 정치학 연구에 있어서 정치 문화가 갖는 정치 문화에 관한 논의가 갖는 중요성 아주 간단하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흔히들 우리나라의 정치 문화가 민주주의 정치 질서를 유지하는 데 적합하다, 그렇지 못하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사회과학에는 이런 유형의 개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고무줄 개념 이렇게 얘기합니다. rubber band concept죠. 그러니까 고무줄은 잡아 늘릴 수도 있고 또 줄어들 수도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정치 문화는 굉장히 광범위한 그런 의미에 사용되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아주 좁은 흔히 말하는 협의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일단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 강의의 전반적인 맥락을 정치 체계에 두고 있지 않습니까? 거시 분석이나 아니면은 중의적 분석, 메소나리시스에 있어서 우리가 의회, 정당, 선거를 다루었고 또 미시 분석, 정치 행태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전부 정치 체계라는 하나의 커다란 틀 속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논의해왔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정치 체계가 4개의 기능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런 얘기를 했죠. Input, Decision Making, 정책 결정, Output, Feedback, 환류. 그리고 이제 이 4가지의 기능은 이렇게 빙빙 도는 형식으로 다시 말해서 순환적인 구조를 갖고 있었죠. 근데 여러분, 정치 체계는 진공에서 작동하는 것이 아닙니다. 즉, 정치 체계는 특정한 환경 속에서 작동을 하지요. 이 환경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경제, 사회적 환경도 있을 수 있고 또 문화적 환경도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일단 이렇게 시작하겠습니다. 정치 문화란 정치 체계가 그 속에서 작동하는 환경을 구성하는 주요 인자다. 이 정치 문화는 정치 체계의 작동에 상당한 영향을 주는 환경적 요인 혹은 환경적 압박 혹은 압력으로 존재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정치학적인 의미에 있어서 정치 문화란 무엇을 지칭하느냐? 이 얘기부터 해야 되겠죠. 가장 보편적인 정의는 한 사회 내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나누어 갖고 있는, 공유하고 있는 정치적 성향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요.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중학교 때죠. 아주 기본적인 통계를 배우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슨 평균이니, 중앙값이니, 최대 빈도수니, 혹은 표준 편차니 이런 것들 배우셨잖아요. 근데 여러분 예전에 배우신 것이라 기억이 날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집단을 이제 놓고 그 수를 무한히 늘리게 되면 말입니다. 그 집단의 분포는 이런 모습을 띈다. 기억나시죠? 이걸 우리가 정규분포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혹은 정상분포라는 말을 씁니다. 예컨대 우리나라 20대 남성들의 키를 한번 부포를 내보면 아마 이런 모양을 가질 겁니다. 우리나라 20대 남성들의 수가 얼마나 많습니까? 물론 통계학적으로는 무한한 수의 사례들의 분포를 만들어 보면 이런 정규 분포를 갖는다고 이야기합니다만 아마
우리나라 20대 남성들도 굉장히 수가 많기 때문에 분포를 만들어 보면 이런 모습을 띌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20대 남성들의 키, 신장의 평균을 내보면 이럴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이런 정규 분포는 뭐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종 모양을 갖고 있고 평균을 중심으로 완전히 대칭되어 있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또 이 정규 분포의 특징은 평균과 중앙값과 최대 빈도수, 최빈치가 일치한다는 거죠. 자, 이게 도대체 정치 문화를 논의하는데 무슨 의미를 갖느냐? 자, 방금 정치학적인 정치 문화의 정의를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한 사회 내에서 가장 많은 수의 사람들이 공유하고 있는 정치적 성향. 그러니까 우리가 최대 빈도수를 mode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mode. 그래서 영어로 정치 문화는 modal characteristics. 그러니까 최대 빈도수적인 특징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 얘기는 한 사회 내에서 제일 많은 수의 사람들이 동일한 정치적 성향을 나누어 갖고 있을 때 그것을 우리는 정치 문화라 부른다. 이런 얘기예요. 자, 이건 뭘 시사합니까? 이러한 정치적 성향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들, 나누어 갖고 있지 않은 사람들도 많이 있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 이쪽. 아까 우리나라 20대 남성들의 키를 예로 들었지 않습니까? 평균을 내보니까 뭐 172cm였어요. 근데 정규 분포라면 이게 바로 중앙값이자 최대 빈도수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 20대 남성 가운데는 키가 172cm인 사람이 제일 많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여기 170인 남성, 168인 남성, 또 뭐 190 이런 남성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자, 이 얘기는 한 나라에는 여러 가지의 정치 문화가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 중에 가장 많은 수의 사람들이 공유하고 있는 정치적 성향을 우리가 정치 문화라 부르니까 조금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dominant political culture. 가장 눈에 두드러지는, 가장 주도적인, 가장 중심적인 정치적 성향. 이렇게 볼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한 사회 속에는 주도적인 정치 문화가 있고 그렇지 않은 작은 정치 문화들도 역시 같이 존재한다, 공존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정리하자면 어떤 사회가 동일한 정치적 성향을 획일적으로 갖고 있다고 보기는 힘들다는 뜻이에요. 중심적이며 도미넌트한 문화가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작은 마이너한 그런 정치 문화들도 역시 공존하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정치 문화가 민주주의 정치 질서를 유지하는데 그렇게 적합치 않다. 민주주의 정치 질서의 안정적 운영에 도움을 주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할 때 어떤 분은 아마 도미넌트한 정치적 성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마이너한 작은 또 이런 도미넌트한 것으로부터 많이 벗어나는 그런 사람들의 정치적 성향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혹은 그렇게 희망해 봅니다. 우리나라 민주주의 정치 질서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정치 문화가 중심적인 정치 문화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네요. 여러분 이런 그림표 아시잖아요. 파이 차트라고 그러죠. 자, 이 중에 제일 넓은 부분이 여기 아니에요? 이것이 정치적 성향의 분포 양상이라 할 때 제일 큰 부분을 차지하는 여기에 속한 분들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 성향을 우리가 정치 문화라고 주로 불러요. 혹은 주도적 정치 문화, 중심적 정치 문화. 그러나 사회 내에는 이와 같은 작은 마이너한 그런 정치 문화도 역시 존재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획일적인 정치 문화란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다 구체적으로 정치 문화는 세 가지의 정향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얘기합니다. 정향이라는 말은 orientation을 그렇게 표현하는데 정해진 방향 그런 뜻이죠. 정치적 성향이 일정한 방향으로 나타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정치 문화는 세 가지의 정향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를 우리는 인지정향이라고 말합니다.
뭐 영어로 cognitive orientation 이렇게 하는데 이거는 사람들이 정치적 현실의 움직임을 이해하는, 바라보는 고유한 틀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영국 사람들은 정치란 결국 거래와 협상의 틀로 바라봐야 한다. 이런 거죠. 또 어떤 나라에서는 정치란 결국 통치, governing 으로서 인식해야 된다는 사람이 제일 많을 수가 있어요. 자, 이처럼 모든 사회는 사회 나름대로의 고유한 인지 정양, 즉 정치적 현실을 이해하고 인지하는 틀을 갖고 있다. 이런 뜻이죠. 그리고 그러한 틀이 가장 넓게, 가장 많이 확산되어 있을 때 그것을 우리는 정치 문화의 인지적 정양의 측면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감성 정양이라고 말합니다. affective orientation 이런 얘기인데 이거는 정치에 대해서 사람들이 느끼는 감성적 측면을 말해요. 그러니까 정치, 아니 나 싫어, 귀찮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정치는 굉장히 신나고 재미있는 것이야 이렇게 느끼는 분들도 있다는 얘기죠. 우리나라 제가 이 정치 문화에 관한 그런 전문적인 연구를 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추측입니다만 또 관련된 논문을 읽어보면 대개 그런 논조가 나타납니다만 우리나라는 정치에 대해서 그렇게 긍정적인 감성 정향을 갖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정치는 재미없는 것, 귀찮은 것, 싫은 것 이렇게 여긴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미국 사람들 같은 경우는 정반대 정향을 보이죠. 정치는 뭐냐? fun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미국 선거 과정을 이야기할 때 쓰이는 여러 가지 용어가 있는데 그 중에 재미있는 것이 bandwagon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악단을 실은 마차다 이런 얘기죠. 그건 예전에 그러니까 19세기 뭐 그때 미국에서 선거가 진행될 때 밴드웨건이 돌아다니면서 신나는 음악을 연주하고 사람들을 모았다는 거죠. 그래서 다들 모여서 그 음악을 듣고 즐기기도 하고 이랬다는 얘기입니다. 또 요즘도 민주당이나 공화당의 그 전당대회 때 보면 말입니다. 되게 커다란 이 스테디엄, 운동장에서 하지 않아요? 근데 그 바깥에 주차장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바베큐 파티를 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에게 있어서 정치는 fun, 재미있는 거다. 이런 감성 정향을 가지고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평가 정향이 있습니다. 평가는 사람들이 어떤 윤리적인 도덕적인 잣대를 가지고 정치를 평가하느냐 이 문제예요. 나라마다 조금씩 다르죠. 한 예를 들자면 여러분 파벌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파벌 나쁜 거다 이런 평가 정향을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람직한 것, 바람직하지 않은 것 이런 평가의 잣대로 볼 때 정치적 파벌은 나쁜 거다. 우리는 주로 이렇게 봐요. 근데 일본 사람들은 안 그래요. 일본 사람들에게 있어서 파벌은 아주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일본 정치를 얘기할 때 누구 파, 누구 파, 누구 파, 뭐 다나카 파, 뭐 등등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일본 사람들은 정치적 파벌을 뭐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안 그렇잖아요. 이처럼 나라에 따라 사회에 따라 정치적 현실을 진단하고 판단하는 그런 도덕적이자 윤리적인 그런 잣대가 다 다릅니다. 이걸 우리는 평가 정향이라고 부릅니다. 정치 문화는 이처럼 세 가지의 정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어떤 특정한 양상의 세 가지 정향을 가장 많은 사람들이 사회 속에서 나누어 갖고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을 정치 문화라 부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획일적인 정치 문화를 가진 나라는 없다. 중심적인 정치 문화가 있는가 하면 주변적인 정치 문화도 얼마든지 존재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얘기할 것이 정치 문화의 유형인데 뭐 기본형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이 얘기는 1963년 아주 오래전입니다. 37년, 25년, 60년도 넘었네요. 63년에 출간된 아주 중요한 책에서 이와 같은 정치 문화의 기본형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 책 제목은 The Civic Culture, 부제로는 Political Attitudes and Democracy in Five Nations. 그러니까
5개의 민주주의 국가에 있어서 탐지되는 정치적 성향들, 이런 부제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The Civic Culture를 우리는 주로 시민 문화 이렇게 부릅니다. 이 책은 게브리엘 알몬드와 시드니 버버라는 두 명의 정말 위대한 정치학자가 쓴 책이죠. 자, 이 책 속에서 알몬드와 버버는 3가지의 정치문화 유형을 제시합니다. 첫 번째는 지방형 정치문화입니다. parochial이라는 단어를 쓴데, 자, 이 parochial political culture 속에서 사람들은 어떤 정치적 성향을 보이느냐? 첫 번째, 중앙정부가 존재한다는 건 알아요. 그러나 정부의 정책 혹은 정부와 자신들의 삶과의 관계를 파악하지 못해요. 정부? 그게 나한테 무슨 의미가 있지? 정책? 그게 뭐지? 이런 걸 말합니다. 두 번째, 정치 질서, 현존하는 정치 질서나 정치 과정에 대한 인지도가 그다지 높지 못해요. 어떤 정치 질서가 있는지, 또 정치 과정이 누구에 의해서 어떻게 전개되는지를 잘 알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사람들이 정치에 대해서 별 관심을 안 갖는다는 얘기예요. 정치적 관심도의 수준이 크게 떨어지고, 또한 정치 현상 그 자체에 대한 지식도 아주 많이 부족한 상태. 이런 정치적 성향이 널리 확산되어 있을 때 우리는 그 사회, 그 나라가 지방형 정치 문화를 갖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는 subject political culture.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신민형 정치 문화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민형. 이 정치 문화가 있는 나라에서 사람들은 정치 질서라든가 정치 제도라든가 혹은 정치 지도층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높아요. 아, 우리는 이런 정치 질서를 갖고 있구나. 이런 정치 조직들이 있고 이런 제도가 있구나. 우리의 리더는 누구로구나. 잘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와 같은 이해도가 상당한 수준에 달함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통치에 순응하는 경향을 주로 나타낸다. 정부의 말 잘 듣는다는 얘기예요. 아주 충실히 따른다. 그래서 우리는 신민형 정치 문화 이렇게 부릅니다. 세 번째 유형은 participant political culture. 알몬드 버버는 이것을 civic culture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참여형 정치 문화 혹은 시민 정치 문화, 보다 정확히는 민주 시민의 정치 문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시민들이 아주 자발적으로 정치에 참여하고 정치 체계의 움직임에 관한 정보를 아주 적극적으로 얻으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요구를 아주 능동적 적극적으로 제시할 뿐만 아니라 정치 지도자, 지도층이나 어떤 집단, 정당 그런 것들에 대한 지지를 아주 명백하게 표현한다. 다시 말해서 민주주의 정치 질서에 걸맞는 그런 아주 능동적이며 그리고 아주 참여의 그런 욕구가 굉장히 큰 사람들, 능동적인 참여의 의식과 행위를 보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 성향이 널리 확산되어 있을 때 우리는 그 나라가 참여형 정치 문화를 갖고 있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뜻이죠. 자, 여러분, 물론 이 3가지는 이상형이긴 합니다. 이상형이라는 건 따라가야 할 것이 아니라 프로토타입들, 기본적인 이제 유형을 말하는 것인데, 자, 우리나라는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의 정치 문화는 어디에 가까울까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왜 정치 문화가 그렇게 중요하냐? 자, 우리가 정치 제도화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뮤엘 헌팅턴이 제시한 개념이죠. 정치 제도화란 정치적 조직이나 절차들이 가치와 안정성을 획득하는 과정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현존하는 정치 조직과 정치적 절차들이 굉장히 적절하고도 타당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충실히 준수한다는 뜻이죠. 그 얘기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 가치, 정치적 성향과 현존하는 정치 질서가 잘 상응한다는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정치 문화와 정치 제도 질서 사이의 관계가 아주 어떻다는 얘기입니까? 안정적이다. 어떤 정치 문화가 있는데 그 정치 문화가 정치 제도와 질서를 유지하는 데 가장 적합한 것이다.
양자 간의 상응성, mutual correspondence가 크다 이런 뜻이거든요. 뒤집어 말해서 정치 문화와 정치 질서 혹은 정치 문화와 정치 체제 혹은 절차 혹은 조직들 이것들이 상응하지 않는다면 정치 제도화는 이루어질 수 없으며 그러한 나라는 그러한 정치 체계는 혼란과 불안정에 빠지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따라서 정치 문화는 정치 체계의 안정적 운영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역할을 수행한다. 정치 제도화의 달성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 10강의 첫 번째 세션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